소개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원래는 제가 질적 연구가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양적 연구가 익숙하고 또 그쪽을 더 좋아했고 주요 이제 제 졸업용으로 이제 썼던 SCI 논문들은 IT 컨슈머 비헤이비어 또는 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제가 이제 그쪽인데 이런 경영 관련된 전문 분야 CEO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저와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그냥 캐주얼하게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먹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경영했던 일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거는 뭔가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순수하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적 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일단 제가 글을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고요. 숫자에만 익숙하고 뭐 저도 이제 뭐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데 뭐 큰 데이터를 만져서 뭐 패턴을 보거나 뭐 통계나 이런 걸 해서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거나 뭐 가설을 세우고 이제 뭐 수리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거나 제가 이제 그쪽이 익숙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논문 졸업을 지금 정리 마무리하고 있고요. 고려대 이제 국제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제가 전공 수업 2개를 그쪽에서 맡고 있는데 2개 다 이제 경영 관련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변호사시고요. 로펌 대표시면서 그리고 한 분은 치과 의사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논문을 좀 준비하고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은 소아과 의사신데 이제 글로벌 뭐 이렇게 좀 진출하시고 이제 그러시고 또 한 논문은 여성 개발자 출신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 CEO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논문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4편 다 지금 퍼블리시는 된 상태고요. 그거를 좀 오늘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먹국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막 아까 막 포스트 모더니즘 막 담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고 저도 막 새롭게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어갔죠.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지? 너무 겁도 없이 이렇게 질적 연구에 덤벼서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이런 자리에 이제 오게 돼서 제가 조금 네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사례 기반 통합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앙트러프너십 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의 특성상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야 되고 법적인 지식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는 또 의료 기술이 좋아야 되고 또 IT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중 촬영 전문 그 감독님도 여기 이제 논문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다 본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초전문적 영역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일을 잘 함과 동시에 보통의 경영자가 하는 모든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죠. 매니지먼트만 해도 굉장히 힘든 게 CEO의 자리인데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국가 승인 통계로 2022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국가 생멸 지수, 그래서 평균 5년을 이제 생존하는 기업이 40%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업을 만들고 매니지먼트하고 5년 있으면 뭐 한 35% 빼고 한 65%는 그냥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그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심지어 그들은 그 전문적인 영역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무리 매니지먼트를 잘해도 의사가 의료 기술이 이제 의료술이 안 되면 뭐 당연히 그 병원 안 될 거고요. 변호사가 소송에서 계속 지면 그 로펌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논문으로 담아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막 바닥부터 이렇게 막 숫자에 익숙한 제가 막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네, 그런 이제 기억이 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텐데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해보니 기존 연구는 주로 이제 뭐 기술 경영 차원의 R&D 전략이 어떤가, 어떤 혁신성에 기반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논문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CEO들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뭐 전문직, 기업의 차이가 뭔가 뭐 이런 접근이 좀 있었고, 그리고 CEO 자체의 포커싱을 맞춰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서 조직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좀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CEO의 특성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죠. 이 CEO는 뭐 위험 감수성이 높다, 뭐 또는 뭐 자기 효능감이 높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는가. 그 뭐 ESG나 뭐 CSR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네 개가 다 제가 좀 하고 싶은 그거하고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안 한 걸 했다가 또 리비전에서 막 이게 혼날 수도 있고 왜 이게 뭐 대표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 이제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들은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세 번째 그 시플렉스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아마 수중 촬영의 가장 오래된 분이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 이분이 아마 그 기생충 영화에서 그 수중 촬영 장면 때문에 조금 황금 종려상을 타면서 유명해지셨는데, 가장 최근에 뭐 북극성이라든지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뭐 제주도에서 뭐 폭삭 소가수다, 대부분 물에서 촬영하는 거는 대부분 이분이 촬영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숨은 강자시지만 원래 이제 그 감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자로서 거의 20년 동안 수중 촬영 분야의 산업을 읽어 오신 분입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이제 했던 뭐 통계를 분석하든지 뭐 데이터를 막 만져가지고 뭐 파이썬으로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은 뭐 독립 변수 있고 종속 변수 있고 뭐 인과관계가 있어서 뭐 관계가 있냐 없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뭐 이렇게 뭐 패턴을 쫙 펼쳐보고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막 이렇게 보면서 이 패턴이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뭐 변천돼 가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주로 있는데, 이런 걸 갖고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막 내적,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그 산업 또한 너무나 특정해요. 뭐 의료, 법, 그리고 뭐 수중 촬영, 문화 컨텐츠, 그리고 CEO, 그 IT 관련 여성 창업가들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산업도 특수하고 기업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에 기인하는 굉장히 독특한 혁신 성과들이 다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냥 그거 하나만 좀 조망해서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했던 연구하고는 제가 지금 안 맞았었죠. 그런 어떤 성장의 독특성을 좀 검증된 측정 문항을 통해서는 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어떤 현상학적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들이 학계 쪽하고 이렇게 접점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구 소재에 대해서 이제 접근의 한계성이 그동안 좀 있었고, 뭐 요거는 그냥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료 수집을 뭐 어떻게 했고, 뭐 제가 뭐 조사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의 이제 질적 연구자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제가 요거는 좀 꽤 오래 전에 썼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 근무를 좀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제 일환으로 여성 창업가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좀 했었는데, 우연히 제가 조사했던 분들이 다 기혼자셨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도 막 어디 삼성전자 막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뭐 경력 단절이 되고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다시 삼성은 못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들, 애가 뭐 이런 앱을 보면서 육아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앱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특징이
좀 공통적인 특징을 좀 잡아내고 일, 가정 병행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여성들이다 보니 어떤 여성 특유의 이제 공감 리더십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성들도 공감을 당연히 잘 하시지만 논문 특성상 하나의 쟁점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당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여성 특유의 어떤 공감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사회적 연대를 함에 있어서도 좀 섬세하고 자상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창업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뭐 아이를 키우는데 뭐 육아용품 또는 뭐 육아를 할 때 아이들과 놀아주는 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무슨 앱을 개발한다거나 아이가 뭐 없어졌을 때 이걸 찾거나 뭐 하는 위치 추적을 하는 뭐 이런 앱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그 주로 아이디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잡아서 성공 요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춘천의 예치과라는 치과를 했는데 이 치과가 연 매출이 3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서울도 아니고 지방의 아주 작은 치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CEO신데 이분은 어떻게 이 치과를 지방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조금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치과도 어떤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조직에게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조직원들을 하고 이런 리더십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썼던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그 로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요. 의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뭐 치과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로스쿨이 되면서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예전에는 뭐 진짜 한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병원 차리면 돈 잘 벌고 변호사 개업하면 돈 다 잘 벌고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으셔서 누군가가 개업은 했는데 내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 환자가 너무 안 와.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 왜 이렇게 치열하지? 하루에 막 사건 하나 수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이 논문을 읽고 그러면 내가 약간 경영 매니지먼트 이런 걸 좀 넣어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마케팅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후배들을 위한 좀 그런 거를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분들의 이제 니즈는 그러셨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학자다 보니 이론에 이제 기반해서 설명을 좀 잘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뭐 한계도 물론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내실 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이 시플렉스 필름인데 이분도 이제 R&D나 뭐 시장 트렌드나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거나 뭐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거나 수중 촬영이라는 분야 자체가 특수영상 분야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해요.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그 여성 창업가 분들만 빼고는 다 20년 가까이, 뭐 10년 이상은 당연히 다 이렇게 그 존속을 해오고 있는 그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수중 촬영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냥 영화에서 뭐 감독이 불러서 야 여기 물속에서 나 이런 씬 있으니까 15분 내에 이거 찍어.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실력이 너무 좋고 소비자들이 OTT라든지 산업이 변하면서 아름다운 영상이라든지 그런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이 부분을 그려내서 반대로 이분이 찍는 그 수중 촬영 그 장면이 거의 그 영화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그냥 만드셨다. 이분이 곧 산업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로펌은 대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변호사들이 너무 많고 로스쿨이 계속 이제 그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그 어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률적 어떤 그런 그 니즈를 굉장히 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많이 그 접근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의학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렇대 그러면 그분들이 갖는 어떤 도미넌트적인 지배적인 특징 때문에 아 그런가요? 뭐 궁금한 게 있어도 더 물어보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바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그 아까 예측가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그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친절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겠네. 우리야 이해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이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 좀 친근하고 뭐 이런 접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보다 지방에서 어떤 로펌을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 건수 자체가 뭐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늘 이제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이제 많으신 거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또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어떤 따뜻한 리더십이 그 조직원들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로펌의 이제 조직원들은 거의 안 바뀌시더라고요. 뭐 10년씩 같이 일하고 아마 CEO가 별로였다면 계속 이제 바뀌었을 텐데 이분은 이제 그 직원들도 그렇게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이런 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공동 저자로도 이제 올라가 계신 분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전 이제 이런 게 편하거든요. 뭐든 이제 도식화하고 막 표로 만들고 막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는 좀 이게 편해서 한눈에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게 뭐 키워드는 이제 컬러로 좀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은 다 초전문적 CEO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의 컬럼 결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법을 하시는 분, 의학을 하시는 분, 하지만 그 리더십에 집중되는 거는 좀 공통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흔들리면 이게 아예 이게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 CEO 리더십의 공통점을 좀 뽑아보자면 일단 당연히 기업가적 리더십이 있으셨습니다.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셨어요. 내가 뭐 법을 공부했다, 내가 의학을 공부했다, 그게 초전문적이지만 이것 갖고는 시장에서 어필이 안 되지.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뭔가를 시장에서 어필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해. 그러려면 고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한다라고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해놨지만 단순히 돈을 벌겠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꼈지만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들은 내가 갖고 예치과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의사들이 뭐 지금 1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보험을 다 들어주고 계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료가 20억이 나오게 그런 보험을 모든 의사들에게 들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사고의 틀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로펌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직원들도 다 가족들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그런 보통 사람이 느끼는 책임감과 그분들이 느끼는 그 책임감은 영역이 아예 달랐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다 이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나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 잘해야 돼요. 법, 의료, 뭐 시플렉스 필름도 영상 찍고 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조직 문화나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조직을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운영을 하니 조직의 몰입성이나 어떤 직원들의 충성도는 당연히 높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기술 경영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조금 구태의연한 얘기 같아요. 저희 뭐 혁신이나 이노베이션 쪽 논문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는 좀 이런 어떤 전문직 산업의 혁신이나, 그리고 이게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의사분들이 개업을 하고 계실 거고 변호사분들이 개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나 경영의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필을 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면서 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로 저는 좀 남고 싶고요.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학자신데, 사회학자신데 1977년에 사이언티픽 엘리트라는 노벨상을 탄 학자들만 연구를 한 해리엇 주커먼 학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문제를 보는 능력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진짜 너무 훌륭한 학자와 그저 그런 학자의 걸 분별한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스타일리시 솔루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리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우아한 솔루션을 내셨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야 돼가 아니라 내 직원들까지도 다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파서 나한테 오는 걸 텐데, 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오는 걸 텐데 저 사람 마음이 오죽할까. 내가 최대한 공감하고 저 마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스타일리시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제가 그 해리엇 주커먼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좀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